비타민C 세럼 그냥 이렇게 쓱 바르고 바로 크림 덮으셨죠? 죄송하지만 전부 틀렸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30만 원짜리 앰플을 써도 그렇게 바르면 효과를 못 봅니다. 반대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바꾸면 다이소 5천 원짜리로도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비타민C 언제 발라야 될까요? 바르고 크림을 올려도 될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바르면 비타민C 똑같은 제품으로도 흡수율이 8배까지 달라집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차 에스테틱 최 원장입니다. 비타민C 참 많이 바르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르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은 꿀팁만 추려서 시원하게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만한 게 비타민C는 자외선이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항산화 효과에 피부톤을 밝혀주는 미백 효과에 콜라겐 생성까지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진짜로 인정하는 성분이거든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비타민C라는 성분이 성격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빛, 열, 공기 이 세 가지에 굉장히 예민해서 금방 변해버리고요. pH가 3 안팎으로 산도가 상당히 낮아서 따갑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도 바르는 방법이 틀리면 효과를 못 보고 자극만 받는 일이 생겨요. 결국 뭘 사느냐보다 어떻게 바르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비타민C가 피부에 제효과를 내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 성분이 산화되지 않고 살아있어야 하고요. 둘째, 낮은 산도가 유지된 상태로 피부에 닿아야 하고, 셋째, 내 피부가 감당할 수 있는 농도와 양이어야 해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전부 이 조건이랑 연결되는데요. 이 조건만 지키면 비싼 제품과 저렴한 제품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비타민C는 밤이 아니라 낮에 바르셔야 해요. 나이트 크림 라벨에는 저녁에 바르라고 쓰여 있던데 낮에 바르고 햇빛 받으면 안 된다던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비타민C가 빛에 약해서 변할 수도 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피부가 자외선한테 공격당하는 시간이 언제죠? 낮이잖아요. 자외선이 피부에 들어와서 활성산소를 만들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바로 그 시간에 비타민C가 피부 안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항산화 방패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밤에 바르면 정작 적이 쳐들어올 때 방패가 없는 셈이에요. 대신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르고 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덧발라야 해요. 그래야 비타민C 자체가 자외선에 산화돼서 기능을 잃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자외선 차단제가 바깥에서 막아주는 1차 방어선이라면 비타민C는 그걸 뚫고 들어오는 활성산소까지 잡아주는 2차 방어선입니다. 정리하면 아침에 비타민C를 바르고 그 위에 선크림이 순서예요. 낮에 발라도 되는 게 아니라 낮에 바르면 더 좋은 겁니다. 두 번째, 발랐을 때 따갑다고 무조건 중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따가우면 내 피부에 안 맞는 거 아니야 하고 서랍에 버리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C는 pH가 3 정도로 산도가 낮아서 따가움 자체는 굉장히 흔한 반응입니다. 특히 농도가 높아질수록 자극은 더 세지고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비타민C를 바르는 순서 처음부터 고농도 말고 낮은 농도부터 시작해서 괜찮으면 서서히 올리세요. 둘째, 매일 바르지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부터 시작해서 피부를 적응시키면서 빈도를 늘리세요. 셋째, 그래도 원액이 부담스러우면 쓰던 보습제에 앰플 두세 방울 정도를 떨어뜨려 섞어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운동도 처음부터 무거운 무게를 들면 다치잖아요. 피부도 똑같습니다. 워밍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도 계속 따갑다. 그럴 때는 성분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그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제일 많이들 틀리시는 부분입니다. 비타민C 바르고 바로 로션이나 크림을 올리시죠. 건조하니까 당연히 바로 덮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함정입니다. 비타민C는 pH 3 안팎의 낮은 산도에서 효과를 내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로션과 크림은 사람 피부 산도에 맞춰서 그보다 훨씬 높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일부러 낮은 산도의 제품을 발라놓고 그 위에 바로 높은 산도의 제품을 덮어버리면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는 거죠. 돈 주고 산 비타민C를 내 손으로 무력화시키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보습을 건너뛰면 절대 안 됩니다. 비타민C 앰플은 보습력이 거의 없어서 그것만 바르면 당기고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이겁니다. 세럼을 바르고 톡톡 두드려서 흡수될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보습제를 바르는 거예요. 순서는 같은데 그 사이에 시간을 주는 것, 이 기다림 하나만 추가해도 흡수 효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하게 덮지 마세요. 네 번째, 레티놀입니다. 레티놀과 같이 사용해도 될까? 이 이야기입니다. 레티놀과 비타민C는 절대 같이 쓰면 안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이 쓰셔도 됩니다. 두 성분을 같이 쓰면 안 되는 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자극감이에요. 비타민C도 따가움,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고 레티놀도 건조함과 자극을 아주 잘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 둘이 겹치면 자극이 배로 세질 수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같이 쓸지 말지 기준이 뭐냐? 내 피부의 반응입니다. 하나씩 따로 먼저 적응시켜 보세요. 비타민C부터 조금씩 발라서 괜찮으면 거기에 레티놀 추가하는 거죠. 같이 써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 피부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저녁에 둘 다 바르는 에스테틱 전문가들도 있어요. 반대로 같이 썼더니 하나만 쓸 때보다 확실히 자극이 느껴진다. 그럼 시간을 나누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비타민C, 저녁에는 레티놀. 그것도 부담이면 요일로 나눠서 월수금은 비타민C, 화목토는 레티놀 이렇게요.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내 피부가 허락하는 만큼 같이 쓰시면 됩니다. 남의 피부 말고 내 피부에 물어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개봉한 비타민C는 아껴 쓰지 마세요. 비싼데 아껴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노랗게 변해버린 앰플 다들 하나쯤 갖고 계시죠? 색이 노랗게 심하면 갈색으로 변했다는 건 산화가 진행돼서 변성이 일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유통기한이 아무리 남았어도 산화된 비타민C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우리가 기대하던 효과가 떨어지고요. 둘째, 오히려 피부 자극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끼다가 효과는 잃고 자극만 얻는 거예요. 비타민C는 와인이 아니라 우유입니다. 묵힐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칙은 이렇습니다. 하나, 개봉하면 아끼지 말고 색이 변하기 전에 빨리 쓰세요. 둘, 서늘하고 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셋, 색 변화가 너무 심하거나 없던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질감이 변한 것 같다면 미련 없이 사용을 중단하세요. 상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개봉한 날짜를 병에 적어 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가장 많았던 질문 두 개만 더 짚고 갈게요. 첫 번째, 비타민C 영양제를 이미 먹고 있는데 굳이 발라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은 서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C는 위장에서 흡수돼 몸 전체로 퍼지는 방식이라 건강에는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이 피부까지 도달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반면 바르는 건 농축된 비타민C를 피부에 직접 전달하는 거라 콜라겐 생성이나 미백처럼 피부에 기대하는 효과는 발랐을 때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 보완은 되지만 대체는 안 된다. 그러니까 둘 다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순수 비타민C랑 비타민C 유도체 뭘 골라야 하나요? 아까 따가움 얘기하면서 예고했던 부분이죠. 순수 비타민 성분표에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적혀 있는 것은 비타민C 그 자체라서 항산화, 미백, 콜라겐 생성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대신 산도가 낮아서 자극이 있을 수밖에 없고 빛과 열에 약해서 안정성이 떨어져요. 유도체는 정반대입니다. 안정적이고 자극이 적은 대신 피부에 흡수된 뒤에 비타민C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효과는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기준은 간단합니다. 발라도 안 따갑다면 효과 좋은 순수 비타민C, 뭘 해도 따갑고 피부가 예민하다면 유도체, 내 피부 상황에 맞추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밤이 아니라 아침에 바르고 그 위에 선크림 덮으시고요. 둘째, 낮은 농도 소량부터 주 1, 2회로 시작해서 피부 적응시키면서 늘리세요.
셋째, 보습제는 기다렸다가 세럼 바르고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킨 다음에 덮으세요. 넷째, 레티놀은 내 피부한테 물어보고 괜찮으면 같이, 자극되면 아침, 저녁 또는 요일로 나눠서. 다섯째, 개봉했으면 아끼지 말고 서늘하고 빛 안 드는 곳에 두고 색 변하기 전에 빨리 쓰세요. 이 5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원장님, 방법은 다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뭘 쓰면 되나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발라도 안 따갑고 피부가 튼튼한 편이라면 효과는 순수 비타민C가 가장 좋다고요. 성분에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적혀 있는 그거요. 그래서 순수 비타민C 23% 고함량에다가 가성비도 매우 좋은 제품을 찾았어요. 기미, 잡티, 색소 침착처럼 얼굴 톤이 고민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걸어뒀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내 피부에 맞겠다 싶으시면 오늘부터 순서대로 시작해 보세요. 단 오늘 영상 팁을 꼭 지키는 걸 잊지 마세요. 내 피부에 뭐가 맞을지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아래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해 주세요. 직접 무료로 상담해 드릴게요. 이제 막 시작한 채널이라 구독해 두지 않으면 다시 찾아오시기 정말 어려워요. 구독 눌러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